안녕하세요. 오늘도 호주에서 귀한 3남매를 키우고 있는 현직 프로페셔널 맘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엔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아이들 데려다주고 운전하고 오는데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참 약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저의 육아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바뀌고 싶은 엄마들, 지금까지 힘쓰던 육아, 힘들던 육아, 그리고 돈 쓰던 육아, 이 육아의 방법을 이제는 마음 쓰는 육아로 바꿔보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문제성 행동. 엄마 미워.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으아! 소리치고 때리고 물고 그리고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문제성 행동과 문제성 말을 하는 아이들, 그 근저에 깔려있는 단 한 가지의 비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참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죠.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아이들이 하는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말로써 엄마한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예컨대 동생이 태어났고 얼마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미워. 그리고 갑자기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동생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엄마의 성향에 따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달라지긴 할 텐데요. 분명히 모든 엄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것은 그 아이의 문제성 발언과 문제성 행동, 그 근저에는 단 한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그 아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저에 원하는 것,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의 행동과 아이의 말 때문에 그걸 빨리 없애버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미워 라고 하면 그걸 빨리 없애기 위해서 엄마가 미워? 나도 너 미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엄마 미워? 왜? 왜 그런 건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엄마 미워 그러면 그 아이를 막 엄마가 왜 안 미워야 되고 왜 안 미운지, 네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감정인지 막 이렇게 교육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엄마 미워, 동생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으아!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나올 때는 그 아이의 원하는 바를 알려주셔야 되고, 원하는 바를 그 아이가 다음번에는 건강하게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거, 모든 부정적 그리고 문제성 행동과 말에는 원하는 바가 근저에 깔려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왠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엄마가 왜 미워? 동생이 왜 없어졌으면 좋겠어? 도대체 왜 울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거 하나 있으십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가 이미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어요.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속상한 감정, 이게 다 네거티브한 감정들인데, 감정이 이미 복받쳐 올라왔을 때는 아이의 전두엽, 요 앞에 있는 이 전두엽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두엽은요, 여러분의 행동, 아이들의 행동과 아이들의 말을 관장하면서 그 제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또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 기관을 관장하는데요. 기능을 관장하는데, 아이가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나와 버렸을 때는 울거나 떼쓰거나 물어버리거나, 내지는 아이들이 엄마 미워,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까지 올라왔다는 건 이미 감정이 이렇게 차버렸어요. 그랬을 땐 전두엽이 전혀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라고 할 때 아이가 그건 말이죠 엄마,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아이는 엄마의 왜가 또 다른 공격으로 들립니다. 자, 엄마는 알고 싶어 왜라고 물었지만 아이는 엄마가 나를 공격하네. 그래서 더 말을 안 하거나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더 울어버리거나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화나는데 무슨 말인들 못해요? 이런 말 많이 하셨죠. 내가 화가 났으니까 그렇죠. 화가 나서 그랬던 거예요. 이런 말 하실 때 있죠. 화가 나서 돌아버렸어요. 이런 말. 그렇죠? 그때 화라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의 전두엽도 가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면서도 이 말이 상처가 될 걸 알고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관계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막 퍼붓는 거예요. 막! 근데 그건 저희가 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전두엽, 이 전두엽이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문제성 발언을 할 때 왜?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 아이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을 때는 왜라는 말 대신에 아이를 안아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음에는 저도 막 육아서 많이 읽고 육아서뿐만 아니라 저는 세미나도 많이 들었어요. 듣고 가보고 정말 좋은 엄마가 돼보기 위해서. 근데 각기 사람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게 다르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저한테 너무너무 맞는 것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정보들을 많이 수집했고 결국에는 저의 육아 방식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큰 혜택을 받은 거 하나, 특히 우리 둘째 에나벨 같은 경우에는 터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 터지는 순간에 아이가 절대 그것이 왜 그랬는지 말로 설명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배운 게 있으니까 왜를 자꾸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줘야지, 이런 게 로지컬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다가가려 했는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이 터졌을 때는 이성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감정이 터졌을 때는 또 다른 안정적인 감정으로 아이들을 embrace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문제성 발언을 했을 때 그 아이 옆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아이들보다 키가 좀 더 크니까, 저 사실 키가 되게 작은데 아무튼 아이들보다 키가 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줍니다. 아이의 눈과 나의 눈이 서로 이렇게. 그런데 그 눈을 바라볼 때도 뭔가 의심스러워, 난 널 가르칠 거야, 그러게 아니라 정말로 너를 이해하고 싶다, 엄마가 너를 인정해, 이런 눈빛 있죠. 그런 눈빛으로 아이를 보고, 그리고 우리 데니 같은 경우,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만 벌려도 아이가 이렇게 와서 안겨요. 그러면 이 아이를 안아주고, 근데 이제 안아주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깊이 안아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때는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안아주셨을 때는 또 뭔가를 찾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엄마도 그 아이를 그냥 그대로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냥 그 아이를 그대로 보듬어 주세요. 아니면 아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속상하구나, 슬프구나, 많이 힘들어, 이렇게 아이들의 감정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안아주었을 때, 근데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안는 거 싫어하는 아이도 있어요. 많진 않지만 있어요.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자기만의 스페이스가 중요한 아이이기 때문에 꼭 스킨십을 하기 전에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좀 안아줘도 될까? 아니면 엄마가 손 좀 잡고 있어도 돼? 그것도 아니면 엄마가 잠깐 네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될까? 이렇게. 그래서 그 복받친 감정을 엄마가 안정적인 감정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안아주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손잡아 주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옆에 앉아주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이 조금 내려갔을 때, 감정이 차분해졌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왜? 라는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에게 아까 데니가 들어와서 엄마 미워 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엄마 잠깐 알 수 있을까?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니? 대신에 에나벨,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왜 그런 말 했는지 엄마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저희 심금을 울릴 정도로 자기의 감정을 잘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보통 대부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주 짧게 그냥 툭 던지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밉다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아이가. 엄마는 동생만 예뻐하고 항상 안아주고 나는 신경도 안 쓰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내지는 아까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나 그림 그릴 때마다 얘가 와갖고 막 종이 다 찍고 그리고 그 펜슬도 막 가져간단 말이야. 내가 그림 그릴 때마다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아이에게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근저에 채워지지 않은 그 아이의 필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그 아이의 요구가 있습니다. 원하는 바. 이제 원하는 바가 나왔죠. 아이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 이때도 제일 중요한 거, 엄마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둘째, 엄마가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엄마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동생이 나 그림 그릴 때마다 와서 종이를 찢어버리고 펜슬을 가져가. 나 그림 그릴 때마다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속상한 마음, 그래서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가 동생이 너 그림 그릴 때마다 들어와서 종이를 찢고 펜슬을 가져갔구나. 아이가 한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가 한 그 말에 어떤 판단을 넣지 마시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을 때 아이가 엄마가 잘 듣고 있구나, 이게 공감이거든요. 아이가 한 그 말 그대로, 이거는 뭐 여러분이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한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을 때 이 사람이, 우리 엄마가 나를 들어주고 있어, 이러한 이 신뢰가 생겨요. 그 다음에 엄마가 그럼 이렇게 하자 하지 마시고, 그것도 우리 너무 빨리빨리 점핑하려고 해요. 얘가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내가 빨리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래야 내가 좋은 엄마지. 얘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빨리 이걸 고쳐버려야지. 그게 엄마의 몫이 아닌, 엄마가 아이가 한 말 그대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아이가 엄마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라는 신뢰를 얻었을 땐 이 문제를 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그 토대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동생이 와갖고 종이를 찍고 그리고 펜슬을 가져갔었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데니의 마음이 속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 아이에게 그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을 생각해 보게끔 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아이의 발달 수준과 그리고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고 그동안 자라왔는지에 따라서 아이가 정말 정말로 기가 막힌 방법을, 자기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보통은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몰라라고 했을 때는 엄마가 이러지 마시고, 특히나 몰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아이들이 너무 어린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린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엄마가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엄마들은 똑똑하잖아요. 우리는 되게 문제 해결이 뛰어나죠. 그래서 아이가 몰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림 그리고 싶을 때 우리 데니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래서 동생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고 그림을 그려볼까? 아니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동생이 자꾸만 펜하고 페이퍼를 종이를 찢어서 속상하지. 다음번에는 항상 동생이 12시에는 잠을 자니까 동생 잘 때 엄마랑 같이 그릴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네가 그림을 그릴 때 있지? 종이랑 이렇게 펜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동생이 막
동생이 막 와서 찢을 때 있잖아. 그때 엄마한테 빨리 와. 엄마한테 빨리 오면 엄마가 동생하고 다른 놀이를 하고 그리고 네가 그림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건 어떻게 들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건 어떻게 들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좋은 생각 같아? 이렇게. 그래서 그 엄마가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그 아이의 동의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끔씩 우리 데니, 애나벨 요즘 들어서 이 아이들이 툭툭 내뱉는 문제 해결 방식을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진짜 너무 많아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제 경험담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며칠 전에 이제 개학이 되면서 또 이제 수면 교육을 잘 했어야 됐는데 남편이 이렇게 비즈니스 출장을 자주 가고 새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이들이 저녁에 자는 걸 좀 자기네들끼리 자는 게 좀 어려워졌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남편이 시드니를 출장을 갔을 때인데 남편 간 다음에 큰 집에서 아이들 셋가 있으니까 애들이 다 무섭대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킹 사이즈 침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웠는데 저는 이제 자고 싶었어요. 저의 디자이어, 저의 욕구는 무엇이었냐면 나는 지금 빨리 자고 싶어요. 자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제 킹 사이즈 침대니까 이렇게 또로로로로 누웠죠. 우리 막내 조니가 제 옆에 누웠고 그리고 데니가 이렇게 조니가 내 옆에 누웠고 이 조니가 자면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을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었고 우리 조니가 제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애나벨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데니가 이렇게 누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난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그게 제 욕구였는데 애나벨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나벨을 자기가 왜 우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막 우니까 애나벨 왜 그래? 저도 가르쳐 드리면서도 왜 그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 근데 왜 그래에 대해서 애가 전혀 답변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다는 거를. 그러면서 계속 울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 욕구가 뭐였냐면 애나벨 엄마는 조용히 이제 자고 싶어. 그래서 제 욕구를 아이한테 이야기했는데 아이는 들리지 않죠. 전두엽이 이제 막혔잖아요. 그쵸? 기능하지 않잖아요. 우는데. 근데 그냥 우는 게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애나벨이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울거든요. 그렇게 우는데 저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앉아서 애나벨 엄마는 조용하게 자고 싶어. 그런데 조용하게 자기 위해선 애나벨이 조용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애나벨이 계속 운다면 엄마는 옆방에 가서 잘게. 자, 애나벨이 선택해. 첫 번째, 애나벨이 계속 울고 싶으면 엄마가 다른 방에 갈게. 두 번째, 애나벨이 엄마 옆에서 자고 싶으면 조용히 해줘. 네가 선택해. 라고 했는데 안 들려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서 그 얘기를 했고 그래 애나벨이 선택할 수 없으면 엄마가 옆방으로 갈게. 그리고 옆방으로 딱 옮겨가는데 애들 4명이 다 우르르르 엄마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피곤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우리 데니 저하고 이 훈련이 그래도 가장 오래된 아이죠. 첫 번째니까 데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다 울고 그러니까 다시 킹 침대에 제가 먼저 눕고 왜냐면 조니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 옆에 조니가 눕고 애나벨이 눕고 데니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엄마 그러면서 이제 데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 자리로 가서 누울게요. 그래서 조니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데니가 제 옆으로 오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조니가 떨어질 걱정이 없겠죠. 이게 제 걱정이었는데 그리고 엄마는 조니하고 애나벨 중간에 누우세요. 그래서 애나벨도 엄마 옆에 누울 수 있고 조니도 엄마 옆에 누울 수 있게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배치가 엄마, 조니, 애나벨, 데니였었는데 갑자기 배치를 어떻게 바뀌었냐면 데니, 그래서 조니가 떨어지지 않게 데니, 조니, 엄마, 애나벨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애나벨이 마법처럼 눈물을 그쳤어요. 애나벨은 자기의 욕구, 원하는 바, 엄마 옆에서 자고 싶어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막 울어 제꼈던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왜로 이야기했을 때 답변을 못 했었죠.
그랬을 때 데니가 알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마음을 읽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이 아이한테 나온 그 방법이, 아, 에나벨이 계속 우는 건 엄마 옆에 자고 싶었던 거구나. 아, 엄마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는, 그리고 엄마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엄마는 자고 싶고, 그리고 엄마는 조용한 곳에서 자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데니가 그리고 엄마는 조니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곳에 누워 있구나. 그래서 데니가 그 방법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을 얘가 낸 거예요. 이게 자리 배치를 다르게 해서. 그리고 나서 5분 뒤에 잠이 들었어요. 모두가. 저 너무 놀랐어요, 사실. 진짜로. 이게 제가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오랜 동안의 그 노력과, 그리고 계속 뼈를 깎는다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자라오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엄마들을 보아도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머님들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아직까지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이 없고 들어보신 적이 없으니까 배웠던 그 방식 그대로를 하신다던가, 빨리 결과가 나오는 파스트푸드 같은 그러한 훈육을 하고 계시고 육아를 하고 계신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힘을 쓰는 거예요. 가장 아이들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폭력을 쓰고, 힘을 쓰면 아이들은 금방 바뀝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금방 눈앞에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몸집이 작고, 나보다 힘이 없을 때는 아이가 금방 바뀌니까 이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몸집이 크고 엄마보다 힘이 세졌을 때는 이 아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했던 그 힘썼던 그리고 힘들었던 그 육아 방식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게 될 거예요. 대화가 단절된다든가, 엄마를 무시한다든가, 엄마에게 폭력성을 나타나든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인베스트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 육아 방식을 고집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장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바뀌는 아이들의 모습과 바뀌는 저를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거, 아이의 문제성 발언과 아이의 문제성 행동에는 그 근저에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우리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문제성 발언을 해. 엄마 미워?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나 쟤 싫어? 그리고 문제성 행동. 으아! 소리치고 울고 떼부리고 깨물고. 그런데 그 근저에는 원하는 바가 있다. 근데 그 원하는 바를 캐내는 방법, 절대 엄마의 게싱 작업하시면 안 돼요. 엄마의 판단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아이가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아이를 안정시켜라. 안아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가 안정이 된 다음에 전두엽, 통제를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전두엽이 움직이죠. 아이가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전두엽이 안 움직여요. 우리도 화가 나면 뭔 말을 못해.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전두엽이 안 움직여요. 전두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안정을 안아줌으로 인해서 하시고, 안아준 다음에는 외를 내지는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려는 그 교육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왜를 물어보신 다음에 다음번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아는 엄마가 해결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엄마도 스트레스 받아요. 가면 갈수록.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문제가 한두 가지의 시츄에이션이 아니거든요.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너의 마음이 아프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그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기발한 아이디어에 또 한 번 놀라시고, 만약에 아이들이 몰라! 라고 했을 때는 속상해하지 마시고, 얘는 참 방법도 모르고 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엄마가 내줄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어주시고, 아이에게 이 문제 해결책이 너에겐 어쩌니? 너는 어떻게 들리니? 또 한 번 동의를 받으세요. 엄마와 아이는 하나의 같은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시고 키우시는 게, 서로 존중하는 사이로 키우시는 게 여러분이
지금은 나이가 어리죠. 아기가 3살도 있고 5살도 있고 뭐 10살도 있고 이럴 텐데 이 아이가 평생을 걸쳐서 엄마와 나는 베스트 프렌드야, 아빠와 나는 베스트 프렌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격과 인격의 서로의 소통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음 비디오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사랑해요. 축복합니다.